네, 간밤 미증시에서는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등의 좀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 우리 시장, 바이오 시장을 보면 계속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소외되는 걸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역산업전략연구원 정윤택 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머크에 이어서 화이자도 코로나 치료제를 이제 내놨습니다. 질병청에서도 내년 2월 전후로 더 도입 시기를 앞당긴다고 했는데 일단 이 먹는 치료제 승인 진행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앞서 언급했듯이 우선은 정부는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를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지난 9월 달에 그 머크로부터 20만 명, 그리고 또 10월 달에 화이자로부터 7만 명 구매 계약을 확정을 했고요. 나머지도 13만 한 4천 명 정도 그래. 그 구매도 그 머크와 화이자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스위스 로슈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S사와 함께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임상 결과가 풀리 이제 발표는 안 됐지만은 머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상 발현 후에 5일 이내에 투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입원과 사망 측면에서 확률이 5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발현 후에 증상 발현 후에 입원과 이제 사망 확률이 그 89% 증상 발현 3일 이내에 투약을 통해서 입원과 사망 확률이 89%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앞서 나가는 거는 이제 머크사의 경구용 치료제, 먹는 약 치료제가 지난 11월 4일에 영국에서 이제 이 코로나 양성자를 대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도 이제 미국 FDA라든가 유럽 전체의 EMA에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통해서 심사 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상황입니다. 네, 신뢰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먹는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은 백신 접종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이제 신종플루 사태도 보게 되면 백신만 가지고는 한계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치료제가 같이 병행이 돼야 그 어떤 이런 바이러스성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백신은 뭐 철저하게 우리가 접종을 통해서 중증과 이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파이자라든가 머크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임상 중간에 발표된 결과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3상이 완료되고 이제 최종적으로 뭐 이런 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좀 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는 걸 보면 미국 기업과 또는 유럽 기업, 비온텍 같은 경우는 독일 기업이고요. 머크 네. 미국 기업이고 파이자가 비온텍에게 돈을 줘서 비온텍도 유럽 기업인데 우리나라 네. 기업들 지금 뭐 그렇게 주식을 끌어올렸는데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치료제 이 개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이제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보고된 바와 같이 좀 앞서 나가는 회사가 이제 대웅제약과 식품제약인데요. 식품은 뭐 기존에 알려진 그 말라리아 치료제를 약물 재창출을 통해서 임상 2상을 완료하고 3상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임상 2상 B, 그러니까 단계도 이제 임상 2상도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완료를 하고 10월 중에 시약처랑 이제 좀 협의를 해서 향후 일정 등을 결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이제 경구용 치료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회사들이 시도를 했지만은 중단한 회사도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대웅과 신풍제약 정도가 지금 계속해서 임상을 통해 가지고 이런 허가 가능성 이런 부분을 이제 진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머크가 이제 먹는 치료제 복제약을 허용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신약은 네네. 좀 약해도 바이오시밀러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좀 네네.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글쎄요, 이제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머크가 지난 10월 27일 날에 이제 특허를 개방했는데 그 소위 말해서
이 공중보건기구와 같은 의약품 풀을 통해서 특허 시식권 협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약품 특허 풀 같은 경우에는 중간 소득 이하의 국가를 대상으로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그러한 기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적이 대상이 안 되는데 가장 반사에 이득을 볼 수 있는 나라는 인도 등과 같이 기존에 이제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특허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시적으로 이제 싼 값에 그런 지정된 국가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시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머크사에 정부에서 이제 구매를 했는데 제값을 다 치르고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조금 잘 사는 나라에 이제 풀에 들기 때문에 대상은 좀 한계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상에 한계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모더나 같은 경우도 이 특허권을 정부 관료들을 빼고 자기들끼리 신청을 하는 바람에 지금 미국에서도 약간 구설에 오르고 있고요. 말씀 네네. 주신 이 머크의 이 경구용 치료제 내용도 보니까 독감 치료제 성분이 있더라고요. 전문 용어라서 시청자분들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몰누피라비르라고 하는 독감 치료제가 들어가 있는 약품이 되는 것 같고 또 네네, 화이자에서 맞습니다. 만들었다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HIV 여기에 네. 약품 성분이 들어가서 이 폐렴 증상에 어떤 효과를 네네. 가지고 있는 그런 경구용 치료제가 아닌가 싶은데 만약에 네, 이런 맞습니다. 인도 같은 국가의 바이오시밀러의 기술을 복제약을 허용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를 충분히 어느 정도 독감 치료제와 HIV 치료제의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는 기업체가 있다면 한 번쯤은 응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성분들은 대부분에 보면은 이제 항바이러스제고요. 그 바이오 약품이 아닙니다. 이제 합성 약품이고 이제 바이오 약품에 대한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굉장히 큰 부분이 되는데 이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이제 화이자라든가 머크에서 개발하는 그런 의약품은 이제 합성 의약품을 실질적으로 제네릭 의약품으로 이제 할 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충분히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제는 이제 거기에 물질 특허가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분명한 한계점이 있고요.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감이라든가 에이즈 치료제라든가 소위 약물 재창출을 통해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용과 그다음에 이제 그 신풍제약도 이런 그 어떤 약물 재창출을 통해서 기존의 그러한 조응증을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2022년 전망치를 많은 산업과 또 경제연구원에서 내면서 특히 의약품과 반도체 칩 관련된 내년도 R&D 연구개발비 네. 투자 비중을 살펴보니까 바이오시밀러 쪽, 의약품 쪽이 이 바이오케미스트리 네네. 쪽이 27.1%로 반도체의 18.6%보다도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맞습니다. 전 세계가 이 R&D 투자를 반도체나 디지털 정보와 함께 바이오 이쪽으로 케미스트리 쪽으로 상당히 한다는 의미인데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습니까? 누가 이렇게 많은 삼성 바이오를 비롯해서 SK도 네네. 사회자께서 지적했듯이 미국이 이제 코로나 그런 사태를 겪으면서 소위 그 바이오 헬스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과학기술 정책과는 이제 소위 그전에는 이제 핵이라든가 이런 그 중심으로 하는 물리학자가 대부분의 정책관이 됐었는데 이번에 바이든 그런 행정부에서 전격적으로 예전에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그런 MIT 교수를 전격적으로 이제 장관급으로 격상을 시키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굉장히 강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이 투자라든가 연계한 부분도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시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면서 이제 바이오 쪽에 어떤 투자의 그런 부분이 조금 좀 퇴보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만 이미 이제 VC라든가 뭐 다양한 틀에서는 이런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투자가 미국만큼이나 그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뭐 CJ도 이제 어떤 바이오 쪽에 다시 이제 진입을 하면서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바이오에 대한 관심과 그 다음에 투자 뭐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인구 고령화라든가 거기에 우리 인류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어려움들을 어떤 바이오 의약품이라든가 그런 의약품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 자체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 투자 측면에서는 박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이 제약 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뭐 최신 동향은 어떻습니까? 개발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굉장히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서 전환점을 맞이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백신이라든가 치료제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전환점이 됐다. 즉 전환점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 과거에 우리가 관심 있던 그런 분야에 좀 더 집중하고 관심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이 질환에서 가장 미충족 수요가 많은 그 암이라든가 아니면 뇌질환 쪽 뭐 이렇게 그 알츠하이머 이제 치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역시 뭐 질환 측면에서 관심이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희귀약품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굉장히 글로벌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인상 과정 중에 실패를 많이 하면서 지속적으로 파이프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즉 플랫폼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어떤 기술 분야가 유망할 거냐라고 따져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합성의약품, 그다음 바이오의약품 넘어가는데 이제 그 항체의약품이 주도를 했었죠. 이제 특허 만료되고 향후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분야가 바로 이 유전자를 기반한 세포 치료제 분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위드 코로나 되면서 전환점과 투자의 관심도가 이쪽에 좀 더 이렇게 가미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 바이오 산업에서 이제 가장 각광받는 쪽이 이제 암이나 당뇨, 백혈병, 그리고 치매 이쪽으로 치료제가 계속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중소기업 바이오 종목들은 바이오 기업들은 투자를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해외 기업과의 M&A 얘기도 나올 법도 한데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갖추지 못한 그러한 역량들은 혁신을 통해서,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혁신 전략들은 M&A 아니면, 기술 도입, 라이센싱, 그 다음에 공동개발, 아니면 뭐, 대학과의 연계, 뭐,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의약품 자체는 신약이라는 부분들은 글로벌에서의 어떤 최고의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야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기존에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제 뭐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제 제네릭 중심으로 해서 내수를 집중했다라고 하면 신약 개발하면서 글로벌을 지향하고 글로벌 지향하면서 해외에 대한 기술 도입과 함께 M&A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 앞서 언급했던 그러한 부분들, 뭐 CDMO 비즈니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뭐 조금 부족한 기술 분야, 뭐 유전자 기반 세포 치료제에 역량 있는 기업과 연계하거나 아니면 M&A 하거나 아니면 기술 도입을 하는 그런 활동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기존에 그러한 내수를 중심으로 발전 삶과 달리 글로벌을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업체도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교육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산학년의 이런 하나의 그 연결고리 가치 사슬 네네. 체계가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